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29번을 풀어드립니다. 자, 29번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재산세에 관련된 종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재산세에 관련된 종합 문제로서 기출 빈도가 아주 높고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숙지하여야 재산세에 관련된 종합 문제 한 문항 한 문항이 아주 중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세에 관련된 설명 틀린 거. 자,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여기서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에 관련된 재산세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 그 중에 과세 표준은 세율을 적용한 기준점입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 그 과세 표준을 정해야 그 가격에 대한 표준 가격을 정해야 곱하기 세율을 하죠. 이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재산세만큼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시가 표준액에서 곱합니다. 이 가격 편차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별도로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게 재산세의 특징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를 잡아버렸습니다. 2022년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재산세만큼은 아직까지는 비율로 약간 낮춰서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자,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다는 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와 건물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잡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 100분의 70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재산세에서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토지와 건물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한다. 종합부동산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로 잡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 재산세에서 토지와 건물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정한다.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취득세에는 없습니다. 취득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시가에 바로 취득세율을 바로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재산세와 종부세에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다. 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22년도에는 100%를 적용하고, 자, 재산세에서만큼은 토지와 건물은 70%, 주택은 60%를 적용한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은 토지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나왔으니까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한답니다. 유료라는 것은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했다. 사용료를 지급했다. 그러면은 소유자에게 피해가 없죠.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무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공짜로 국가가 사용했으니까 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했을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무료로 사용했을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즉 그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의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자, 재산세에 있어서 물납과 분할 납부, 분납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서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재산세가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현금이 없을 때는 그 관할 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그 부동산으로 대신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그럽니다. 그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다른 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이 부동산을 국가한테 그냥 바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을 갖고 난 돈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자, 물납 신청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내야 되죠. 그랬을 때 언제까지
부동산으로 내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냐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합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5일 이내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결정해서. 그래서 물납을 허락하면 그 부동산의 가격을 정해야겠죠. 가격으로 환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동산의 평가 가액은 어떤 기준점으로 정하냐면 물납 허가일을 기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 기준으로 그 가격을 정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은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그 과표는 매년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6월 1일자 소유자에 한해서 6월 1일자 그 부동산 시가를 정합니다. 그것을 과세 기준일이라 그럽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그 기준점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의 물납도 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로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지 물납 허가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가 틀렸어요. 자, 물납을 허가한 시장군수 구청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그 부동산의 가액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로 정하지 물납 허가일로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문장은 3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부동산 물납 신청, 재산세에 있어서 물납 신청은 1,000만원 초과,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일 때 관할 부동산 안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대신 세금 내겠다는 것을 신청해야 됩니다. 납세 기간, 납부 기간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5일 이내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물납을 허가했을 때는 그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지 물납 허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납을 불허가 할 때는 그 불허가 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10일 이내에 또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그러면 내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또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는 거고요. 자, 재산세 물납은 어떨 때 신청한다? 자, 재산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물납 신청을 한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은 250만원 초과했을 때 분할 납부 신청을 합니다. 자, 250만원 초과했을 때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거고 물납 신청은 1,000만원 초과할 때 신청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동산의 가액도 물납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4번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주택의 토지와 주택에 깔고 있는 그 토지와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서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자, 어차피 주택의 토지와 또 주택의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래도 주택이니까 주택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재산세는 주택분, 토지분, 건물이 있는데 주택을 깔고 있는 토지는 토지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그래서 주택의 토지와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차피 주택에 관련된 재산세니까. 자, 주택의 토지와 주택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토지 세율을 적용한 게 아니라 같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자,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세금 고지서를 각각 발송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에게 자, 주택세의 세율을 자,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자,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가 표준액에 안분하지 면적으로 안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자, 이것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자, 3억 원 이하부터 3억에서 6억 원까지 또는 6억 원 초과까지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자,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직전 연도의 세금보다 이 금년에 더 많이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세금이 나오면 너무나 급박하게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납세자를
납세 의무자를 위해서 급박하게 세금을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자 공시가격에 따라 그 퍼센트 한도 내에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 자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일 때는 직전 연도 세금에 대비해서 105%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상한선이 105%다. 공시 지가가 급박하게 상승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세금의 105%만 초과해서 세금을 내면 되지 더 이상 내지 않는다는 것이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3억 원까지는 100분의 105%까지만 내면 되는 거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부터 6억 원까지는 110%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5번 지문도 맞는 문장이에요. 공시가격이 6억 원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세금만 낸다.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3억 초과부터 6억까지는 100분의 110만 내면 되고 그러면 6억 초과할 때는 130%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 3억까지는 105%, 3억에서 6억, 3억 초과부터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에는 130%까지만 직전연도 세금 대비해서 거기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요. 토지와 건물은 일률적으로 그 가격 공시 가세 표준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은 일률적으로 직전 연도 세금의 150%까지만 내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외우기가 쉽죠. 토지와 건물은 직전 연도에 150%까지만 내면 되고 주택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주택은 3억까지는 105%까지, 그다음에 3억 초과부터 6억까지는 110%까지, 6억 초과는 130%까지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는 거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문 5번도 맞는 문장이죠. 6억인 공시지가 가격이 6억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에 110%를 초과했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렇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100분의 110%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 4번도 토지의 주택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가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한데 유료로 사용했답니다. 사용료를 꼬박꼬박 줬어요. 그러면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무료로 사용했을 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재산세는 특별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토지와 건물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시가 표준액에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곱한다.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한다는 것까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번 재산세 종합 문제는 답이 틀린 것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3번이죠.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 6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한다는 거.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